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한 남자의 행동이 자꾸 신경 쓰여서 밤잠을 설친 적 있지 않나요? 그 남자가 나한테만 유독 다르게 대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글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몰래 보내는 호감 신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에 따라 사랑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남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대신 은밀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신호는 너무 미세해서 상대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 미세한 신호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자의 심리라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구석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는 좋아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유는 그 행동을 최대한 들키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존심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듯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연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몰래 보여주는 호감 신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유독 즐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가장 본능적인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자동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진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웃음은 눈이 함께 웃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당신과 이야기할 때 눈까지 웃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강한 호감 신호입니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한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리액션이 커집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크게 웃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좋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면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독 밝아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밝지 않은데 유독 당신 앞에서만 밝아진다면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그 남자가 나랑 있을 때 다른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유력한 호감 신호입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목소리 톤이 변하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반대로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목소리의 변화는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당신과 대화할 때 몸을 당신 쪽으로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심이 있는 대상을 향해 몸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발끝의 방향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 발끝을 돌립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의 발끝이 항상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신체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감정을 숨길 수 있어도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농담을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웃어주는 것도 신호입니다. 별로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재미있다는 듯이 반응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길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반응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의 노력을 알아차린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오는 남자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화제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당신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다면 굳이 그런 수고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귀에 들리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의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것은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별명이나 이름을 친근하게 줄여서 부르는 경우는 더욱 강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보통은 성으로 부르거나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 대리님이라든가 박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유독 당신에게만 이름으로 부르거나 친근한 별명을 붙여 부르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관계를 넘어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에는 또 다른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연애 심리학에서는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이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남자들은 의식적으로 이름을 자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심이 없는 상대의 이름을 굳이 자주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당신의 이름을 자주 넣어서 보내는 남자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수진아 오늘 뭐 했어라든가 수진이는 이거 좋아하지 않아 같은 식으로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굳이 이름을 넣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자주 넣는 것은 당신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에서 승부는 이런 작은 신호를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부르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의 표정과 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톤이 됩니다. 표정도 약간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빈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정으로 부르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이름을 불러도 감정이 담긴 호명과 그렇지 않은 호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연애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자주 화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감 신호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것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관심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는 대상에 대한 정보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과 나눈 대화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의 뇌에서 중요한 존재로 분류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과 나눈 대화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소한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강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언제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딸기 좋아한다고 했잖아라든가 예전에 그 영화 보고 싶다고 했지 같은 식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곧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답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화를 화제로 삼는다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가 과거의 대화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화제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당신이 이전에 상담했던 고민에 대해 나중에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 일은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매우 강한 호감 신호입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상황을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의 고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듣는 척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의 고민은 자기 일처럼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대화를 기반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무심코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가 선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호감을 넘어서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런 남자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끔 기억력이 좋은 남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유독 당신의 이야기만 잘 기억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호감 신호입니다. 이 구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과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미러링이라고 불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러링이란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호감이 있는 상대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본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속도를 맞추려는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말하면 그도 천천히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빠르게 말하면 그도 빠르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음료를 마시는 타이밍을 맞추는 행동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당신이 커피를 마시면 그도 거의 동시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미러링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관심이 있는 상대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카페에서 대화할 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료를 마시는 타이밍이 자주 겹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웃는 타이밍도 맞추려고 합니다. 당신이 웃으면 함께 웃고 당신이 진지해지면 함께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동조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자가 의식적으로 이런 미러링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애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한 남자들은 미러링의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미러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호감의 표현입니다.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는 미러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음 속도를 맞추는 것도 미러링의 일종입니다. 함께 걸을 때 당신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걷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보통 남자는 여자보다 보폭이 넓고 걸음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걷는 것은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 배려는 호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앉아 있을 때 자세를 맞추는 것도 미러링입니다. 당신이 턱을 괴면 그도 턱을 괴는 것처럼 자세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세한 행동들은 의식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식하기 시작하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은 후에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러링이 자주 관찰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유력한 호감 신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미러링을 하지 않는데 유독 당신에게만 미러링을 한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일상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연락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지만 대체로 필요한 용건만 간단히 전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는 익십이나 안일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답장을 빠르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 사진을 보내거나 길에서 본 재미있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별것 아닌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욕구는 특별한 감정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대에게 굳이 사진을 찍어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개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방이란 자신의 일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방이 친밀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자신을 더 잘 알아달라는 무언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평소에 자신의 일상을 잘 공유하지 않는 남자가 당신에게만 이런 행동을 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을 위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면서 대화의 화제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 사진 재미있지 않아라든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같은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즉, 당신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자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것은 꽤나 진지한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호를 받았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도 일상 사진을 보내주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에 응답해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6번째 신호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혼자 있으면 어느새 그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보다 단둘이 있는 상황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둘이 있을 때 더 개인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단둘이 있을 때 자신의 매력을 더 잘 어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당신이 혼자 있는 타이밍을 계속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순간을 포착하면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하는 남자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를 노린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과의 대화에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면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으면 다가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있으면 슬쩍 와서 이야기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하면서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남자의 노력을 알아차린다면 그 진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남자가 용기를 내서 다가오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거절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 나누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단둘이 있을 때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것은 확실한 호감 신호입니다.
자신의 고민이나 꿈이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깊이의 대화를 시도한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이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7번째 신호는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한 호감 신호입니다.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면 이 행동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신이 현재 솔로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당신이 다가와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심이 없는 여자에게는 이런 어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 없는 여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 전략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남자라도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솔로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애매하게 넘기거나 여자친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남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요즘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라든가 같은 식입니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나 지금 솔로니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요즘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로라는 것을 은근히 알리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남자는 나 여자친구 없어라고 가볍게 말하기도 합니다. 농담처럼 던지지만 그 안에는 진지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호감 신호입니다. 맥락 없이 솔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만큼 당신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한 욕구의 표현입니다. 이런 남자의 행동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게 호감 신호였구나 하고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다는 어필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가와도 된다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호감 신호라는 것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호감 신호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의 신호가 동시에 관찰될 때 호감의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동시에 대화 내용도 잘 기억하는 남자가 있다면 상당히 유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자주 다가오기까지 한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신호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착각으로 끝나면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남자가 나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른 여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여자에게 똑같이 친절한 남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는 원래 성격이 친절한 것이지 특별한 호감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호감 신호입니다. 이 구별을 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사자는 감정에 휘둘려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제3자의 시각에서 더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너한테 하는 행동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친구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제 각 신호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인 함께 있을 때 즐거워 보인다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가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미세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미세 표정이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표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눈이 커지면서 관심을 보이는 표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웃고 있는 남자는 눈이 웃지 않습니다. 입만 웃고 있고 눈은 무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면 진심과 거짓을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에너지 수준도 관찰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해도 당신 앞에서는 생기 있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축 처져 있는데 당신이 나타나면 갑자기 활기가 생기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특별한 에너지를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인 이름 부르기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빈도를 카운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의 대화에서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는지 세어보세요. 보통의 대화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자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남자는 대화 중에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진아 그거 알아라든가 수진아 이것 좀 봐라든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계속 인식하고 싶다는 심리의 반영입니다. 또한 이름을 부를 때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굳이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도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친근한 호칭으로 바뀌어 간다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 김수진 씨라고 부르다가 수진 씨로 바뀌고 나중에는 수진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의 변화는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인 대화 내용 기억과 관련하여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기억하는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호감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하는 것과 세부 사항까지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맛집 이야기했지라고 하는 것과 지난번에 성수동에 있는 파스타 맛집 가고 싶다고 했잖아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후자처럼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의 말에 매우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의 관심은 단순한 예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호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준의 관심입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이나 몇 달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런 남자가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인 타이밍 맞추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관찰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러링은 비단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을 그 남자도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 그 남자도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적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언어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또한 감정의 미러링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슬프면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과도 관련이 있지만 호감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당신의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호감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인 일상 사진 공유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보내는 사진이나 영상의 종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과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재미있는 밈이나 유머 동영상을 보내는 것은 호감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자신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더 깊은 수준의 공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하늘이 예쁘더라라면서 하늘 사진을 보내거나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어라면서 음식 사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그의 하루를 당신과 나누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당신이 자신의 하루의 일부인 것처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친밀한 행동입니다. 연인들이 하는 행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직 연인이 아닌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진을 보내는 빈도도 중요합니다. 가끔 한 번씩 보내는 것과 거의 매일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빈도가 높을수록 당신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낸 후에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도 특징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보이면 기뻐하고 반응이 없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과의 소통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인 혼자 있을 때 다가오기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행동에는 남자의 전략적인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다가갈 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다가가면 거절당할 때의 창피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호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진지한 접근 방식입니다. 장난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감정을 가진 남자는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자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행동이 관찰된다면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당신에게 다가오려는 남자는 상당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우연히 단둘이 마주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면 그것은 계획된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신호인 여자친구 없음 어필과 관련하여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신호가 왜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연애 상태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신의 연애 상태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애 상태를 밝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신에게 자신이 가용한 상대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직접적인 호감 표현입니다. 다른 신호들이 간접적인 것에 비해 이것은 상당히 직접적인 편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이지만 다른 신호들에 비하면 훨씬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았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호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연애 상태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더욱 확실합니다. 요즘 솔로라서 외로워라든가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의 숨은 의미는 당신이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요즘 솔로야라든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라든가 하는 식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남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다면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호감 신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넘어서 남자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왜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이런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직접적으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 자체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처럼 매일 만나야 하는 환경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당한 후에도 매일 그 사람을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 나름대로의 자기보호 전략입니다. 이 전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백해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단점은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쪽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쪽은 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그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간접적인 신호에는 이 7가지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관찰되는 신호입니다. 이 7가지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남자의 마음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남자의 행동에서 호감 신호가 관찰될 때마다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날짜와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두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이 기록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역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 남자가 호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되면 당신도 비슷한 신호를 보내보세요.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거나 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화제로 삼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그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설렘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착각으로 혼자 설레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감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고백하는 것도 성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취하는 것처럼 급하게 진행하는 연애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남자의 심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보이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무의식적으로 외모를 가다듬는 행동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본능의 발현입니다.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당신이 나타날 때마다 외모를 가다듬는 것이 관찰된다면 그것도 호감 신호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여자의 근처에 자리를 잡으려는 행동도 있습니다. 단체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슬쩍 당신 옆자리에 앉으려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여러 자리가 있는데 유독 당신 옆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당신 근처에 있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알아채기 어려운 미세한 신호이지만 반복되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작은 도움을 자주 주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음료를 사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도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매너가 좋은 남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관찰된다면 호감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흔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취미나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남자가 있다면 관심의 표현입니다. 특히 당신의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더욱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독서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요즘 좋은 책 있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사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남자가 당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자주 반응을 보이거나 스토리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관찰된다면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남자의 호감 신호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신호에 매달리지 않고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호가 일관되게 관찰될 때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시간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때 그 설렘과 두근거림을 지금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이제 각 신호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있을 때 즐거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호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의 남자는 누구와 있어도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똑같이 밝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유독 당신과 있을 때만 밝아지는 것인지 원래 밝은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람 이름을 자주 부르는 습관이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인지 당신의 이름만 유독 자주 부르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를 잘 기억하는 것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면 누구의 대화든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도 사교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러링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신호에 대해 착각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각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만 하는 행동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호감 신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만 유독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호감 신호입니다. 이 구별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호감 신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점점 강해진다면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점 약해진다면 관심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연애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가장 높은 시점에서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자의 호감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신도 은근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주고 그와의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세요. 또한 그가 보내는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세요. 사진을 보내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남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절한 밀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보여주면 남자의 도전 본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관심을 보이면서도 약간의 미스터리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여유를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남자에게 호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애매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거짓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대화를 지나치게 길게 끌지 말고 적당히 마무리하세요. 메시지에도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예의는 지키세요. 거절도 배려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만약 그래도 계속 다가온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연애 감정은 없다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호감 신호와 관련된 흥미로운 심리학 이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남자가 당신 주변에 자주 나타나려고 하는 것도 이 효과를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이면 보일수록 친숙함이 생기고 친숙함은 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시야에 자주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보이면 나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 신호를 보내는 것도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호감을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당신도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호감 신호를 받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은 후에 갑자기 그 남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적 주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남자가 당신의 작은 변화도 알아채는 것은 선택적 주의가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거나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바로 알아채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의가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 변화에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은 그만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호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수준의 관심입니다. 이제 연애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지나친 자의식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호감 신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편향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나의 신호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복수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신호만으로 호감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상대방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친절하고 사교적인 남자의 행동을 호감 신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무뚝뚝한 남자의 작은 관심 표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본 성격을 파악한 후에 그것과 다른 행동이 관찰될 때 호감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점에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5번째 실수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최종 판단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감과 관찰입니다. 당신이 직접 느끼는 감정과 관찰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서 냉정하고도 따뜻한 시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감 신호를 넘어서 건강한 연애를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호감 신호에만 매달리면 자신의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호감 여부와 관계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건강한 연애의 기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호감 신호를 보냈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오늘 신호가 없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연애에만 집중하느라 자신의 성장이나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커리어 발전에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면 연애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매달리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밀당의 기술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이 충실하면 연애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을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 매력이 올라가고 매력이 올라가면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면 삶이 더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 속에서 연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호감 신호 이야기로 돌아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더 다루겠습니다. 남자가 호감을 가진 여자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남자의 표정이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감추려고 해도 표정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물론 건강한 수준의 질투와 위험한 수준의 질투는 구별해야 합니다. 약간의 질투는 호감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질투는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소유욕이 강한 남자의 질투는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자가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호감 신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의견을 구하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이 옷 어떤 것 같아라든가 이 중에서 뭐가 나을 것 같아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당신에게 자신의 일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결정에 상대방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특별한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더 멋져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약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당신 앞에서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수준의 신뢰와 호감입니다. 이런 남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중에 같이 가보자라든가 다음에 우리 이것 해보자 같은 식의 발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에 당신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미래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발언을 들었다면 그 남자의 감정이 상당히 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지한 교제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그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호감 신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은 연애 감정을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 중 하나입니다. 업무적 관계와 사적 관계가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호감 신호는 더 미세하고 간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관련 질문을 핑계로 자주 말을 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되는 것을 굳이 당신에게 물어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핑계로 당신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업무 이메일이나 메시지에서 유독 친근한 톤을 사용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다른 동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딱딱한데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만 부드러운 경우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유독 당신 옆에 앉으려고 하는 것도 직장 내 호감 신호입니다. 야근할 때 함께 남아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흔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파악해서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려는 것입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것이 너무 잦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호감 신호를 파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장 내 연애는 양쪽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계가 잘 풀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호감 신호를 받았을 때는 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학교에서의 호감 신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장보다 좀 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나름대로의 사회적 역학이 작용합니다. 친구들의 시선이나 반의 분위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호감 신호도 간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쳐다보는 것이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눈이 자주 마주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자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동아리나 같은 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에 당신의 교실로 찾아오는 것도 흔한 신호입니다. 같은 반이 아닌데 자주 교실에 나타나는 남학생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체육 시간에 같은 팀이 되려고 하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당신과 짝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호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서의 연애는 풋풋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시기의 설렘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감정 자체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의 호감 신호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소통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도 호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답장 속도가 빠른 것은 기본적인 호감 신호입니다. 관심이 있는 상대의 메시지에는 빠르게 답장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쁜 상황에서는 늦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답장이 빠른 편이라면 관심의 증거입니다. 메시지의 길이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관심이 있는 상대에게는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두 글자로 짧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문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먼저 연락을 하는 빈도도 중요합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도 자주 먼저 연락한다면 호감 신호입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든가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스토리에 매번 반응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스토리에 하트를 보내거나 답장을 하는 것은 당신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빠짐없이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당신이 올린 게시물에 정성스러운 댓글을 다는 경우는 더욱 확실합니다. 단순히 좋아요만 누르는 것보다 댓글까지 다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관심입니다. 온라인에서의 호감 신호를 파악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보다 감정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신호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적극적인데 실제로 만나면 소극적인 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프라인에서의 행동도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에서 일관된 신호가 관찰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호감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호감 표현 방식에는 특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다소 어색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신호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밥 사주기는 한국 남자들의 대표적인 호감 표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점심 같이 먹자라든가 내가 밥 살게라는 말은 단순한 식사 제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사용도 호감 표현의 수단이 됩니다. 평소에는 이모티콘을 잘 쓰지 않는 남자가 당신에게만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낸다면 주목하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또한 간접적인 칭찬을 통해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분위기 달라 보인다라든가 뭔가 기분 좋아 보인다 같은 식의 발언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쁘다고 말하기 어려우니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칭찬을 자주 하는 남자가 있다면 호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호감 신호를 정리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내는 호감 신호의 핵심은 차별적 대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을 당신에게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모든 신호의 공통점은 당신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도 당신과 함께할 때만 유독 그렇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당신의 이름만 유독 자주 부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기억하는 것도
당신의 이야기만 유독 잘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당신과 함께할 때만 그렇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내는 것도 당신에게만 보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다가오는 것도 다른 여자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친구 없음을 어필하는 것도 당신 앞에서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별적 대우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진짜 호감과 단순한 친절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호감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무리 신호를 잘 읽어도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신호만으로는 100%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용기를 내서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도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물론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함께 밥 먹자고 제안하거나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감 신호를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읽기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애는 결국 행동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호감 신호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당신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애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행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당신에게 호감 신호를 보내고 있는 남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호감 신호는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도 소중한 것이니까요. 남자의 호감 신호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 유독 즐거워 보이는 것,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화제로 삼는 것,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보내는 것,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다가오는 것,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신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자친구가 없다는 어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호들과 달리 매우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굳이 자신의 연애 상태를 밝히는 것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자친구가 없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이 신호들이 관찰되었을 때 나에게만 하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건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나에게만 하는 것이라면 호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확인 과정을 거치면 착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심 어린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호감 신호를 읽는 것은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다